진행하기로 오늘 이제 모실 강사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가지고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하는데요. 이거 세미나에 처음에 구성할 때 교수님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CT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길러내는 인재상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워낙에 오 교수님 말씀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저희 고려였어요.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창업하고 하는 벤처 사장님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많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우리 CT 졸업생들이 그쪽으로 안 나가는 게 좀 아쉽다. 이번 학기는 좀 더 젊은 벤처 사장님들 천공장도 좀 있고 그래야지 자극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지난 산업을 앞으로 이끌어갈 여건들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들로 좀 많이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믹스업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셔서 강의해 주실 이 박성준 대표님은 전자공학과죠. 네. 전자공학과 하고 박사까지 하시고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셨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벤처를 창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질문하시고 듣고 답을 받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자꾸 귀찮게 하셔도 이렇게 굉장히 바쁘시지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젊고 너무 또 미남이세요. 여러분들이 저런 로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좀 나는 자극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 박 이사님을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을 제가 오늘 모셔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본인이 하신 그 기업들에 대한 좀 성공 이렇게 투자를 받고 엔젤 투자 1호를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또 제가 아시는 그 벤처에 또 도움을 주시는 회장님이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우리 박 대표님 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열정을 갖고 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자극을 받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성준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김희경 교수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좀 정정할 것은 성공한 벤처라는 것과 배울 게 많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이제 저보다 뒤에 있는 좀 어린 일종의 멘티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만날 때 제가 주로 이렇게 임팩을 주는 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그런 실패담들 위주라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들 하면서 살아왔는지 제가 좀 이렇게 좌충우돌 되게 많은 도전들을 했었고 실패도 많이 했었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평가도 받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너무너무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실패담과 그다음에 조금씩의 성공담, 아주 작은 성공담들의 이제 몇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 아마 그냥 제가 그냥 걸어왔던 길 이걸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 말고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계속 이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이제 제 강연보다도 저 강연 잘 못하거든요. 그거 말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저랑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저랑 그냥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시나요? 이것만 계속 보면서 네.
저는 공대 나왔고요. 원래 석사 마치고 좀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진짜 아까 자충우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석사 마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 배달 전문 비디오 가게를 차렸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제 제가 서울이니까 낙성대 쪽에 좀 허름한 주차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때는 이제 비디오 배달, 그러니까 비디오를 빌려보는 시대였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비디오 이렇게 테이프 있는 거? 네. 너무 어린 분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서 빌려보는 거였는데 비디오 가게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프로들만 인기가 있고 이제 조금 지나면 부프로가 돼가지고 비싸게 사서 상점에다 많이 갖다 놨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나중에 처분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재고 부담이 많구나. 그 다음 손님들이 불편하다.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상점에 인테리어를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오지 말게 하자. 그 다음에 전화 배달만 받는데 그 고객들의 정보를 우리가 뭘 빌려보는지를 일종의 CRM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한 일이 뭔가 이제 재밌어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고민하고 그거를 바로 직접 해결하려고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배달 전문 비디오 가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은 원래 사람들한테 미리 SMS를 알려주고 고객이 볼만한 그 비디오를 그래서 비디오도 옛날 거는 안 사놓고 딱 싱크로만 딱 갖다 놓자.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을 만들고 또 부가 서비스로 팝콘이나 이런 콜라 같은 것도 배달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생각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다 만들어 놓고 배달을 원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배달원 나가고 저는 또 안에다가 컴퓨터 갖다 놓고 제가 또 원래 영화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배달 나가면 영화 보고 있고 이러면서 되게 생각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막상 하니까 배달원이 이제 사고를 내는 거예요. 배달 갔다가 사고 내고 다음날 안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배달이 급하니까 제가 배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를 하나 빌려서 한 건데 그래도 약간 아쉬워서 그래도 내 가게를 냈는데 해서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걸 가정했지만 그래도 약간 아쉬워서 간판을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퀵비디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오니까 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약간 인테리어를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9%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9% 없다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9%를 좀 갖다 놨어요. 한 반년 지나니까 제가 다른 비디오 가게랑 거의 똑같고 그냥 배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 친구가 이제 놀러 왔는데 제가 마침 그날 비가 오면 여러분 오토바이가 제가 원래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었는데 배달 오토바이 50cc짜리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타게 됐는데 비가 올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볼록입니다. 볼록이 아스팔트 있고 이렇게 천천히 가라고 노란색 흰색 막 칠해놓은 거 있죠. 거기가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배달을 하다가 쫙 미끄러졌죠. 미끄러져서 이제 쫄르면서 비디오 가게에 들어왔더니 그때 마침 내 친구가 와 있었는데 저를 딱 보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친구였는데 거기서 배달하다가 이거 쫄르면서 들어가니까 돈도 없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년 하다가 접고 박사과정 올라갔어요. 좀 본 걸 더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교수님이 또 회사를 차리셔서 거기에 또 뭐 좀 얽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제 박사를 아까 교수님 설명하셨는데 졸업은 못했고 수료만 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이토닉이라는 회사를 한 8년 정도 했고요. 그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패 경험들이 많은데 그거를 접고 새롭게 지금 나인플라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얘기는 굉장히 여기서 사실 배울 게 많은데 얼마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되게 많은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인플라가라는 회사 2년 정도 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동 적립 카드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제 모바일 카드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10번을 이제 사 먹으면 하나 공짜로 주는 그런 로열티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바일에다 넣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갈 때도 찍고 친구가 갈 때도 찍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초대해서 그 카드에 이제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은 한 2명, 3명 정도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혜택을 어떻게 하냐면 3명까지 초대하세요. 그리고 18번 찍으면 3명 모두에게 커피 한 잔씩 줄게요. 이런 식으로 상점에서 정합니다. 상점이 그 스팀은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혼자 그 카드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 18번을 가야 돼요. 근데 내 그 연락처에 있는 친구를 초대해서 거기서 집어넣으면 내가 가고 친구가 가니까 9번은 됩니다. 3명이 되면 평균적으로 6분만 가면 이제 그 커피를 다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또 친구들을 데려올 때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상점에서 커피를 마실 만한 친구를 데려오죠. 그러니까 상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하나의 고객이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다른 고객을 알아서 이제 선별해서 데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있고요. 그 카드 하나를 선택해보면 상세 내역이 나오고 이 밑에 이제 친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소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KL이라고 하면 KL의 전체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KL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 3명, 친구 2명, 뭐 어떤 1명 이렇게 이제 소그룹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초대를 하고 이 밑에서는 스크롤하면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도 이 카드에 속해 있는 딱 그 소그룹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화를 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같이 찍으면 누구는 친구 이제 18번을 찍자 이러면 보통 이제 그 구매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어떤 애는 한 12번 갔고요. 어떤 애는 한 2번밖에 안 갔겠죠. 그 대화들은 대부분 많이 간 애가 적게 간 애를 이제 밟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야, 나는 뭐 나만 다 가겠네 이러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적게 간 애는 아 미안 내가 오늘 뭐 학교를 안 가가지고 안 갔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효과가 뭐냐면 고객 그룹 간 이제 그룹 락인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로얄티 카드를 락인을 시킨다고 그러죠. 딴 데 못 가게 하는데 이거는 고객 그룹 간에서 서로 친구와 친구를 갈굼으로써 그리고 또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그 상점에 더 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점에 가면 포스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거. 거기에 저희 프로그램이 심어져요. UPS 에이전트라는 놈이 심어지면 얘가 하는 일이 포스에서 결제를 할 때 영수증이 출력을 되는 이 과정에서 얘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아 지금 어떤 그 판매가 일어났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버에 기록을 하면서 이 영수증 뒤에다가 적립할 수 있는 QR을 같이 내보내줘요. 저희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 포스라는 애의 그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포스를 다 바꾸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 포스는 대부분 윈도우즈 그 PC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어떤 포스든지 깔면 얘네 간에 통신하는 걸 봐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받은 QR코드를 찍으면 좀 전에 여기서 기록된 게 있어갖고 아 이 사람이 지금 3잔 마셨구나 뭐 이 사람은 뭐 케이크를 먹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걸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각 사용자들이 여러 상점들을 다니면서 어떤 구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한테 어떤 상품을 추천하면은 더 살 확률이 높은지 이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을 하는 거죠. 사실 이쪽에 이 데이터 분석 쪽을 지금 저 뒤에 계신 김민기 교수님이랑도 저희가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비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커머스 플랫폼이 되자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 말이 온이 하나 썼죠. 온오프라인 상품을 합리적으로 가장 잘 팔아주는 회사가 되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합리적이란 말은 뭐냐면 기존의 소셜커머스들 반값 소셜커머스들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적절한 고객이 아닌데도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 반값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인들이 굉장히 죽어나고 있습니다. 죽어나지만 그래도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아니면 새 손님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반값 소셜커머스라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라 함은 적절한 정도의 수준의 할인입니다. 뭐 10% 할인, 15% 할인, 아니면 가끔 시식권 이런 것들을 손님들한테 줘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객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예전에 작년에 한참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대화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가 말하는 빅데이터는 고객 각 상점들, 저희 유패스 에이전트가 깔려있는 각 상점들에서 어떤 상품들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있어서 그로부터 실제적으로 진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져야 될 거는 결국은 상점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은 상점에 저희 에이전트가 깔려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고객이 많아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구매 기록들이 충분하게 수집이 돼야 되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점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 고객들이 재밌게 써야 되고, 구매 기록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얻어지고요. 상점들은 실제로 이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타멘터스라는 이제 미나드점 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고객들과의 소통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트위터를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한 3, 4개월 운영했더니 한 225명 정도의 트위터 이제 팔로워를 가셨죠. 근데 공동정의 카드를 쓰니까 이 카드에 카드를 가진 고객들이랑 바로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6개월 내에 7,000명 정도,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1년에 한 7,000명 정도 고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명당 평균 구매하는 바스켓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상점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런 로컬 상점들이랑 사업을 해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상점들한테 뭔가 더 똑똑한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들한테 뭔가 분석을 해주고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가서 상점 주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까이고 이러면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아무것도 그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문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서비스를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된다, 쉽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는 쉬운 게 아니라 더 훌륭한 거, 더 멋있는 걸 줘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쉽다라는 거는 별로 발전이 없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이 느끼는 거는 쉽지 않으면 안 쓰기 때문에 발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진보를 주고 그들이 기존의 행동들을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좀 배워가면서 느낀 게 이렇게 포스에다가 영수증 형태로 나오게 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상점에서 뭐 하나 갖다 놓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는 포스트 그대로 쓰시고 영수증 나눠주던 행동을 그대로 하시면서 나머지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때 이제 대화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스트 방식을 이렇게 해오면 이제 유패스를 깔고 있는 고객들이 앞으로 여기서는 상점의 메뉴를 직접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로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구매를 하면 포스트에 저희 에이전트가 떠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샀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점주와 고객 사이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어려움에 닥친 게 뭐였냐면 상점한테 저희가 이런 적립 모델을 제공을 해주니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열리고 고객들이 바스켓 사이즈도 늘어나고 되게 좋아들 하세요. 좋아하는데 문제는 아직 저희 걸 경험해보지 못한 더 많은 상점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저희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줘요. 왜냐하면 기존의 적립카드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본 경험은 없어가지고 그들의 예산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다, 그 새로운 사업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를 기업에다 제공을 하면 되게 좋아들 해요. 좋아들은 하는데 자기들의 예산에 없습니다. 그 항목이.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그들의 기존 예산에 어떤 항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뭔가 프레이밍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은 유패스를 광고를 보게 만들까? 유패스를 아니면 전단지를 보게 만들까? 이런 이제 노력들을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의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았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돈을 주지 마시고 이 상점에 상품을 주세요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이제 뭐죠? 닭고기죠. 여기가 치킨집이면 저희한테 이 상점은 매달 닭고기를 하나씩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적립하는 고객이 100명 늘어날 때마다 그것에 이제 개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명의 고객을 적립을 하고 있다. 그럼 저희가 이 1000명의 고객을 운영해드리는 대가로 닭고기를 매달 10개를 받습니다. 10개를 받은 이거는 이제 실물로 받은 거 아니겠죠? 실물로 받으면 저희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냥 팔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위패스에서 팝니다. 위패스에서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로컬 상점에 닭고기 10개를 어떻게 파냐. 이 지역 이 상점에 적립을 하고 있는 고객 1000명이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적립을 예를 들면 2번 이상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0% 정도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인 정도의 수준의 할인을 해서 팝니다. 그래서 위패스는 여기서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이 고객은 다시 이제 샀으니까 여기에 그 쿠폰을 가지고 이 상점에 가서 먹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가 상점들하고 그 얘기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달라고 했더니 매달 10,000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 같긴 좋은 거 같아요라고 하니까 저희 걸 하는데 자기 뭐 스포츠나 프로그램도 빨리 하는데 돈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매장당 월 이제 그 목표로 하는 매출이 지금은 이제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수익 모델들은 계속 준비가 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출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위패스를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적립하고 우리 사용자들이 이제 어디서 대화를 하냐면 위패스 카드를 제가 만들고 초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초대해서 이렇게 3명이 붙여줬으면 이 셋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구매를 유도하는 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은 스크프 잘 마셔라. 우왕 빨리 모으겠다. 같이 적립해요. SK 모으기 있고 짱이지 너도 빨리 가라. 열심히 적립하자. 우리 셋이 가자. 뭐 언니 고마워요. 뭐 이런 대화들이 제가 사실은 이 대화를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본 거는 비밀로 해주시고 여기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임시로 잠깐 본 거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특단의 그 데이터를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0% 정도가 구매를 서로 독려하는 그런 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또 재밌는 게 친구가 적립을 잘 해야 되니까 위패스를 이렇게 써야 되라는 걸 또 서로 알려주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공동 적립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는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많은 반대들을 하신 게 뭐냐면 영수증을 누가 그걸 보냐, 영수증의 QR을 누가 찍냐 이런 이제 그 우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처음엔 다 버려요. 처음엔 다 버리는데 한 명, 2명 이제 누가 좀 쫀쫀한 친구가 한 명 찍고 그다음 그 친구를 이렇게 초대해서 또 찍고 이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전체 매장의 한 30% 정도가 이제 그 학습이 돼서 찍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충 보면 적립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매장에 온 사람 대비 QR을 찍은 사람들인데 뭐 40%, 10몇 프로에서 40몇 프로까지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적립률 자체가, 적립 개수 자체가 개강시기마다 이렇게 더블어져 있습니다. 저희 그 매장들이 대부분 대학교 주변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패스, 저희 사업의 좀 장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런 서비스는 투사이드 마켓이죠. 그러니까 가맹점이 많아야 고객이 들어오고요. 또 고객이 많아야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어서 항상 이게 닭이 먼저냐 대가리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적립카드라는 놈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상점의 고객들을 관리해주는 툴로서 저희가 집어넣어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작년 3월에 엔젤리너스 전국 매장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유저가 거의 빵명했어요. 그런데도 전국 매장에서 하겠다라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매장에서 이걸 나눠주면은 고객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희는 거꾸로 가맹점만 열심히 모으니까 고객들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니까 가맹점 하나당 저희가 획득된 고객이 한 600 몇십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뭔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분할과 뭐 도전과 뭐 이런 과정에서 영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한 100개 정도 돌아가는 매장에서 뭐 6만 명 정도의 고객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그 매장이 올해 안으로 한 2만 개 정도 저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곱해보면 이제 몇백만 명 정도 고객이
금방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업이 뭐 그런 거다라는 거는 뭐 좀 좋은 것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잘 될 거라고 이제 판단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한 2년 정도 전으로 되돌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부제를 제가 도전과 좌절, 배움의 보완 방법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을 해야 배우는 게 생기죠. 도전을 해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게 있고요. 또 좌절은 항상 겪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새로운 배움에 의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원래 저는 아까 회사를 전에 한 8년 정도 하다 접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가 이대로는 좀 미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하자 했던 게 일종의 요즘 뭐 작년 말쯤에 유행했던 큐레이션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건 뭐냐, 스타일 매치 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옷들을 이렇게 끌어다 놓아서 하나의 스레드를 만들고 거기에 친구들이 답글 달고 뭐 공유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으러 다녔어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이걸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원래 완전 미국형으로 만들자. 그래서 한국 유저가 상관없어. 뭐 페이스북 때 한국 유저가 좀 부족했는데 완전 페이스북 기반으로 다 연동되게 만들고 이건 미국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할 돈도 없는데 뭐 이걸 미국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일단은 뭔가 그 엔젤 투자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돌아다녔죠. 근데 사실은 아무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하냐? 뭐 큐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뭔가 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누가 이걸 하겠어 이런 이제 답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조금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씩 이제 친한 분들,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좀 아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거의 억지로 뜯어냈어요. 대부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거 해보고 안 되면은 취직해라. 그래서 이 악수가 여러분 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취직에 대한 악수예요. 네. 포기해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돈을 이제 받았죠. 그리고 지분도 되게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창업하시면은 초반에 그런 그 주식을 뭐 아껴야 된다. 뭐 아니면은 또 기회를 위해서 주식을 많이 주고 돈을 끌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믿는 건 뭐냐면 기회를 잡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변 분들, 친한 분들이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돈을 줬겠죠. 그리고 주식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실은 좀 뺏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왔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만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좀 너무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약간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 이름인 나인플라가인데 이때는 서비스면이었어요. 아직은 저희 회사가 창업도 안 되는 상태였고 기존 회사에서 있던 멤버들 이제 한 7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내 땅에 헤딩하자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였거든요. 나인플라가라는 건 뭐였냐면 자기의 취향 9개를 모아놓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역시나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퍼가고 뭐 대화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핀터레스트랑 좀 비슷한 모델이었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써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사진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뭐 모델을, 그러니까 옷을 위해서 모델 갖다 놨는데 와 이게 이 여자가 네 취향이냐 이러면서 뭐 장난치고 뭔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되게 재밌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역시 또 투자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투자를 받으러 다녔던 데가 하나는 고벤처 클럽이라고 이제 엔젤 투자의 초창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엔젤 투자를 시작하신 그런 모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엔젤스라고 아마 이제 카이스트 여러분 선배들 세 분이서 하고 계시는 이제 주로 스타트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분이시죠. 문엔젤스는 저한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했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저를 배신했고요. 고벤처 클럽은 이제 또 IR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근데 뭐 1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떠들었는데 끝나고 이제 나오시면서 근데 뭐 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냐면 어쩌면 얘가 그 핀터레스트가 미국에서 좀 빨리 나왔으면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좀 잘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도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설득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잘 몰랐어요. 엘리베이터 스피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덜 무리였었어요. 이것들을 앞으로 어떤 마일스톤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걸 잘 몰랐고요. 그냥 이러면 되게 좋겠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는 그림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1시간을 말해도 그 핵을 못 뚫는 거였죠. 결국은 그래서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러던 이제 와중에 저희한테 이제 멤버들이 좀 좋은 멤버들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 대학교 친구인데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VC를 하다가 미국에 MBA 갔다 막 들어와가지고 저희 회사 투자를 어떻게 한번 도와주겠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그냥 차라리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는 제 친동생이에요. 얘는 이제 로레알이라는 데서 그 브랜드 마케팅 한 6년 정도 하다가 마침 런던 가서 이제 그 석사 마치고 거기서 잡을 구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이제 저희 걸 좀 말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점들하고 뭐가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상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영국에서 해볼게 이러더라고요. 웃기지 말고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같이 여기서 뭐라도 투자라도 좀 받고 그 다음에 같이 나가자. 얘는 사실 들어와서 한 3개월 있다 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저랑 같이 계속 이렇게 욕하면서 있는데 멤버들이 이렇게 좀 갖춰졌어요. 저는 사실 좀 약간 꿈꾸는 창업가 스타일이고요. 대책이 별로 없어요. 일단 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얘는 굉장히 막 여기 이렇게 가려놓은 병주마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달려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행인간다고 계속 달려요. 근데 이제 저랑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도저 같이 뭔가를 뚫어놓고요. 이 친구는 약간 순수한 욕심? 퓨어한 욕심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이게 말이 되니 해도 계속해요. 저 친구가 달리는 방식은 좀 달라요. 저기 열성이고 여기 욕심인데 그걸 어떻게든 해내는데 처음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다가도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3명이 뭉치니까 서로 뭔가 좀 되게 다른 방향이라서 되게 많이 싸웠어요. 시작하고서 원래 제 동생하고는 시작을 같이 하고 첫 투자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헤어질 뻔했고요. 이럴 거면 그만해 이러면서 근데 투자하자 앞에 가야 되니까 이제 일단 여기는 잠깐 스타 이러고 들어가서 이제 또 우연 척하다 나와서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 반 돼서 이제는 조금 서로 이해를 하는 뭐 이런 상태고 이 친구랑도 뭐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되게 다른 성향의 3명이 뭉쳐져서 그것들이 이제 보완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희 서비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피보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는 뭐였냐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 일종의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자 아니면은 관심 기반 SNS였는데 이것들을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입소문 마케팅 수단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상인들한테 좀 뭔가 혜택을 주게 만들자. 여기 참여하는 고객들한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서비스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큐레이션 서비스로는 이것들을 도대체 왜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특히나 저런 친구가 좀 더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들을 이제 쏟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가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동 적립카드라는 이제 모델이 탄생한 겁니다.
공동적립카드라는 걸 가만히 뒤집어보면 아까 서비스들이랑 거의 같아요. 어떤 애가 어떤 상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 가서 구매를 하고 카드를 만들었고 거기에 친구들이 모이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같이 그 상점을 가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좀 더 사람이나 아니면 관심 중심에서 조금 더 상인이 주는 혜택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전 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얘도 있고요. 이 뒤쪽에는 또 이렇게 SNS도 있고요. 뭐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보여주면 또 역시나 사람들이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잘 못했어요. 저도 또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렸다. 근데 결국은 다 덜어내서 나중에 저희가 욕심하던 그런 그 관심사 기반 SNS 좀 나중에 하자. 이것이 성공된 다음에 하자로 이제 합의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동관리카드 상점이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로열티 카드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한 1년 걸렸죠. 1년 걸려서 프로토타입은 한 4번, 5번 정도 나왔고, 그러고 나니까 고벤처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젤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뭔지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이제 그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젤 투자 기반으로 인가받은 클럽에서, 엔젤 클럽에서 투자를 하면 그거랑 같은 조건으로 같은 금액을 정부의 이제 그 모틀펀드라는 그 기금에서 투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마침 그게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가 2016년 2월에 고벤처에서 투자를 그때 아마 1억 뭐 얼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매칭펀드에서 1억 얼마 정도 받아서 저희한테 한 2억 얼마 정도의 돈이 생겼죠. 그러면서 그 3월 달에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를 좀 여러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작은 상점들을 이제 하나씩 캐핑하는 단계였는데, 엔젤러너스라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프랜차이즈에서 전국에 그때 매장이 517개가 있었어요. 이 517개 전체 매장에서 뮤패스를 가지고 적립카드를 실시하자라는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죠. 그 덕분에 이제 본엔젤스, 아까 저희를 배신했던 본엔젤스가 다시 한번 저희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엔젤러너스 이렇게 계약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만 뭐 투자 한번 하시죠 이러니까 그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서 한 달도 안 돼서 투자가 들어왔죠. 사실은 엔젤러너스는 실패했어요. 엔젤러너스는 제가 3월달에 시작을 하고 한 4월달쯤에 본엔젤스랑 이제 딜을 하고 있었는데, 4월달에 본엔젤스랑 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엔젤러너스는 실패할 거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계약을 서둘렀죠. 엔젤러너스는 우리한테 되게 좋은 호재인데 이것이 끝나는 순간 굉장한 악재로 바뀔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엔젤러너스가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하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엔젤러너스는 왜 실패했냐면, 저희가 지금 적립하는 방법이 아까는 영수증에서 QR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은 자동으로 되는 방식인데, 이때는 아직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상점들마다 이렇게 그 고유의 QR코드를 인쇄해가지고 2,000장씩 만들어서 전국 517개 매장에다 다 배송을 했습니다. 다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엔젤러너스 본사 담당자가 뮤패스 너무 좋다. 이걸 하면 고객 정보도 되게 많이 쌓이고 이런 입소문도 많이 나겠다 해서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이 517개 매장에다가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전국 배송을 다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라고 한 게 517개 다 서로 다른 가맹 점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홈페이지에다가 공지사항 하나를 딱 올린 거죠. 적립해라. 아무도 안 봤죠.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막 이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전국 서비스를 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517개 중에서 거의 500개가 저희가 보낸 박스를 그냥 본사에서 온 거니까 버리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놔둔 거죠. 그게 다 이제 잠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 알았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각 가맹점들이랑 뭔가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구나라는 거를 사실 해보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거 알 때쯤에 투자를 이제 다행히 받아서
그때는 이제 한 3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또 돈이 다 떨어져 가기 직전쯤에 이제 딱 받은 거죠. 원앤젤스 투자에 이제 힘입어서 다시 한번 저희는 힘을 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된 게 국대떡볶이, 그 다음에 오가다는 이렇게 아주 큰 데는 아닌데, 그리고 삼청동에서 저희가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삼청동에 몇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삼청동에 10몇 개 매장을 동시에 위패스를 오픈하면서 그 거리에다가 포스터도 엄청 뿌리고 이렇게 막 위패스 풍선도 나눠주고 티 났죠. 돈도 많이 썼어요 여기다가. 근데 또 실패했어요. 국대떡볶이는 이분 요새 되게 유명한 김창현 대표랑 이제 오늘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이제 저희의 그 영업 이거를 내세우면 안 되니까 전혀 위패스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이제 계속 술로만 친해지다가 세 번째쯤 만났을 때 위패스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자고. 하긴 했죠. 했는데 역시나 여기 똑같았어요. 그때는 이제 위패스를 포스에서 이렇게 영수증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만들어졌는데 사장이 이렇게 시켜놓고 그러면 뭐 자기들 직영점에서 5개에서 먼저 해보시죠 뭐 이래가지고 오케이 뭐 우리가 또 사심 쓰듯이 이렇게 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매장을 가보니까 다 그 종업원들이 점주들이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손님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손님으로 가봤죠. 이렇게 암행을 했죠. 그랬더니 다 먹고 나오니까 손님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그런데 누가 영수증 아닙니다. 영수증 적는 근데 사장한테 또 말을 하면 사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바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래봐야 적립카드 자기들 시스템에서 적립카드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니까 사장이 찍어 눌렀더니 이 점주들이 위패스가 뭔지 금융적립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사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또 가가지고 그 점주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장이 억지를 시킨 이 서비스라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뭐 드릴게요 하면서 또 다음에 가면 또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가다도 역시나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 둘 다 이제 사장님을 알아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겼죠. 삼청동은 되게 그 점주들이 좋아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저 중국인들이더라고요. 적립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고요. 당연히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몰랐어요. 그래서 또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사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위패스의 유저들을 어떻게 넓힐까를 고민하다가 카드사들을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BC카드를 만났는데 BC카드가 첫날부터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정말 잘오셨다고 그러지 않아도 이런 서비스를 찾고 있었다 라고 하더니 처음에는 그냥 적립 서비스를 한번 같이 해보자 뭐 카드 긁는 고객들 대상으로 적립을 자동으로 하는 뭐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담당자들이 저랑 한두 번 만나면서 해주는 얘기가 뭐냐 저희 솔루션이 각 상점의 포스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메뉴를 이렇게 긁어 모으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다. 왜 그러냐? 카드사는 각 상점에서 고객들이 구매하고 있는 금액의 총 금액은 알아요. 어떤 고객이 얼마를 여기서 구매했는지. 근데 메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점에 들어가 있는 포스라는 기기는 어떤 메뉴들이 팔리고 있는지는 아는데 누가 그걸 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고객과 구매 상세한 기록 간의 매치가 안 일어나고 있던 거죠. 그래서 BC카드가 그 당시 노력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자기들은 카드사인데 그 포스라는 기기를 파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포스를 자기들 이름으로 이제 뿌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연내 20만 대를 뿌린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20만 대가 뿌려지면 자기들은 이 데이터를 고객과 구매 기록 간의 매치가 되기 때문에 대단한 데이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저희가 이 적립카드라는 놈을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소프트하게 그러면서 더 뭔가 좀 그 확장성 있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야 너는 이거 조단위 회사다. 이거 잘 되면
계속 꼬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뭐랄까 꿈이 커졌잖아요. 어땠어요? 금방 조단해서 되는 줄 알았죠. 사실 하여간 어쨌건 결국은 BC카드는 날아갔어요. 저희랑 한 8개월 정도 이런 얘기를 계속 저의 꿈만 키워주다가 담당자들이 다 퇴사를 하더라고요. 대기업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겪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담당자나 그 담당자의 상관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랑 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인수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투자 얘기도 나오고 BC카드의 마케팅 비용을 리패스에다 태워가지고 뭐 몇십억 마케팅을 하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좀 얘기하다가 한 달 정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잠깐만 좀 홀팅 하시죠 이래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바뀔 것 같은데 사장님 바뀌기 전에 뭔가 결정하면 사장님 바뀐 다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사장님일 때 다시 하시죠. 뭐 이러다가 또 좀 있으면은 뭐 이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뭐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뭐 이래요.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예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항상 그 대기업의 디펜던트한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조금 좀 끌려다니긴 했죠. 그 대신에 BC카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저희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BC카드에서 배운 우리의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카드로 시작했지만 그 적립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골이 아니라 적립카드를 많이 퍼뜨려서 데이터를 쥐는 사업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BC카드였어요. BC카드가 아니라 다음이죠. 그래서 약간 BC카드와 다음 사이에 저희의 이제 투자를 서로 하겠다라는 그런 약간 신경전이 붙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012년 12월 그러니까 돈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야 이제는 분기를 각오하자라고 할 때쯤에 이제 10억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돈을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돌아보면 이 보낸제스 투자 때는 저희의 투자 포인트가 뭐였냐면 좋은 멤버들이 잘 갖춰져 있다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멤버라는 건 특히나 구색이 잘 맞는다. 이 세 명의 경영진 세 명의 그 장점들이 서로 잘 융합이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엔지니어스 영업했다. 이거 끝나버린 엔지니어스 영업하는 걸 보고 영업력이 있구나. 이 회사는 뭔가를 실제로 실행해 나갈 수 있겠구나. 정도 수준의 투자였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어떤 거였냐면 다음이 원래 그리고 있던 그러니까 로컬 롱테일 상점들의 마케팅 플랫폼을 원래 다음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침 저희한테 투자하기 직전에 어떤 걸 했었냐면 1년 동안 수십억의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단골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였냐면 로컬 상점들을 홍보해주고 일종의 적립 서비스를 주고 이런 서비스였어요. 근데 그걸 담당자가 위패스를 보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재밌고 진짜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저희 투자받은 포인트는 조금 더 큰 비전을 그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제 로컬 상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그림이었죠. 사실은 저희가 BC카드를 안 만났으면 그런 조금 있어 보이는 말들을 할 줄 몰랐죠. 아마 그냥 적립카드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BC카드를 만나서 그런 걸 배우게 되고 BC카드는 잘렸지만 다음을 다시 투자를 받게 되는 이런 이제 계기들이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이 아저씨는 전국의 총판을 가지고 있는 약간 좀 깡패 같은 아저씨인데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가 지역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 뭐 믿지는 않지만 다 믿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랑 총판 독점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분은 자기는 2달 안에 저는 5,000개는 문제 없습니다. 이러는데 누구는 또 만나면 한 달 안에 3,000개 문제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근데 저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분들이 제대로 영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분들하고 지금 이제 계약을 맺어주고 지금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 한 3군데랑 이제 우선은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경에 이제 정부 영업이 들어가고요.
이거를 하니까 또 저희가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냐면, 저희가 이 전 단계에서는 BC카드한테 배운 게 빅패스 에이전트를 최대한 많이 깔면 장땡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리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가맹점들한테 돈을 안 받더라도 전국에 예를 들면 한 2만 개에서 5만 개 정도의 상점에서 모든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고 거기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전국에 5만 개 상점이면 저희 유저는 최소한 200~300만 명 될 거거든요. 그들이 어떤 구매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분석하고 있으면 그때는 사실은 실제 저희가 벌고 있는 돈 이상의 훨씬 큰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는 거는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2만 개 영업 못하는 거죠. 저희 지금 멤버가 20명인데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한 달에 바랄 수 있는 게 몇십 개? 이 정도의 영업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들, 전국에 상점들을 꽉 쥐고 있다는 그분들하고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이분들 하나랑 하면 한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의 영업사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그들도 같이 이익을 보면서 뛰어줘야 저희가 결과적으로 2만 개, 5만 개의 가맹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원래는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 일단 뿌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뒤집어서 단기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원래는 좀 대범했죠. 다음 투자도 받았고 우리 지금 돈 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단기 비행은 필요 없고 일단 뿌려 공짜로. 근데 공짜로 뿌리려고 못한 거죠. 뿌리는 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정도 서비스는 그럼 얼마에 팔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대요. 서비스는 너무 좋은데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0,000원이래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영업비를 하나 계약되면은 7만원 달래요. 혹은 10만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한테 먼저 다 쏟아주고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 그리고 또 그 10,000원 받은 것도 쉐어를 하자 그러니까 한 1년을 지나야지 리품이 되는 거죠. 대충 때려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한 2~30억은 다시 또 펀딩을 받아야 이걸 좀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냐. 그걸 또 투자를 받는 데까지 또 시간도 걸릴 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소개한 그런 이제 상점으로부터 상품을 받는 그런 모델의 아이디어가 좀 떠오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는 거면 10,000원 받는 거 어려웠는데 상품을 받는 거는 되게 쉽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최근 한 몇 주간 이제 상점들을 다 다니면서 태핑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을 받아오는 거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전이 조금 더 바뀐 거예요. 이좀 전까지는 뭐였냐? 정보를 많이 모아서 고객의 성향 분석을 하고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자였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단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진짜 직접 상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합리적인 수준의 할인을 가지고서 소셜 커머스를 진행하자. 적립하고 있는 우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들한테 처음에는 1개, 2개 팔지만 나중에 잘 팔리는 매장들을 먼저 봐가지고 100개씩, 200개씩 팔자. 그 다음에는 결국은 오프라인 상점의 모든 상품들을, 우리 가맹점들의 모든 상품들을 늘어놓고 그것들을 파는 이제 커머스 플랫폼이 되자라는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만나고 있는 데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혹시 온오프믹스라는 서비스 아세요? 이렇게 모임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제 모임을 제공하고 나면 그 모임을 주선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뒤풀이 장소죠. 뒤풀이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데 빅패스에서는 에이전트가 다 깔려 있고 그것들을 계약을 할 때 이제 예약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빅패스랑 그쪽 온오프믹스 API를 붙여버리면 온오프믹스에서 고객들한테 바로 예약 가능한 내 주변에 예약 가능한 상점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20명 예약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빅패스 포스 에이전트에서 그 상점에 띵 띄워주는 거죠.
지금 20명이 예약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사장님? 사장님 거기서 오케이 하면 다시 그 온오프믹스에서 예약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위시랜드라고 전국에서 이제 그 레스토랑 예약 대행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작은 회사인데 거기는 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예약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역시나 거기도 그 예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레스토랑 사장님한테 돈을 못 받고 있었어요. 또 돈을 얼마 받아야 될지 애매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스토랑에 네이버 광고 마케팅 비용은 책정돼 있는데 예약 대행 비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받고 일단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나 그 사장님들이 그 레스토랑에 식사권은 주더래요. 뭐 한번 먹어라. 그러면서 뭐 한 4개 주고. 그러면 저희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그 레스토랑에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적립카드 같이 넣고 그 상점에 적립하는 고객들한테 이걸 팔자. 이렇게 이제 또 해서 그 사업을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롱테일이건 아니면은 그 온라인이건 상점들의 상품을 가장 잘 쓸만한 고객들이 바로 그 상점에서 이미 구매하고 있는 고객들, 그 다음에 그 상점의 주변에서 구매하고 있는 고객들을 저희가 알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상점에서는 상품을 갖고 고객들한테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런 모델을 이제 새롭게 다 여러 회사들이랑 진행하는 그런 단계가 있죠. 네. 마지막 점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유패스라는 서비스가 뭐냐,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비전은 뭐냐, 아니면 제대로 워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고요. 실제로는 지금 상태는 저희 멤버들이, 나머지 멤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운영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제 고민은 아까 그 전국에 상점들 꽉 쥐고 있는 그 아저씨들, 그분들이 말하는 만큼의 영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면서 항상 느꼈던 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라도 항상 그대로는 안 흘러간다는 거는 계속 봤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폭발적인 영업이 되면 당장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품을 팔아도 그것들이 그때까지는 실제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에 사인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이미 2단계부터 저는 지금 벤처 캐피탈들하고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다만 이전에 옛날에는 멤버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투자를 받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비전에 좋은 것을 가지고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는 지표를 가지고 이제 받아야 돼요. 저희가 영업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고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다만 이 당시부터 요만큼 되면 투자해라 라고 이제 그 생각에 컨센서스를 낮춰놓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요때 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늦게 투자가 되거든요. 혹은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실제로 영업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는 항상 플랜 B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오프믹스랑도 수익을 낼 방법을 만들고, 아니면은 뭐 미시랜드랑도 수익 낼 방법을 만들고요. 혹은 지금 이제 조만간 저희가 또 새롭게 열리는 게 온라인 쇼핑몰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뭔가를 구매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공동적립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에서 결제한 다음에 공동적립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핸드폰 번호 미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위패스 그 고객한테 문자가 날아가고 문자의 링크를 통해서 위패스를 설치하는 이런 식의 연계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또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떤 그 BM이 나오냐면, 그들은 저희한테 뭔가 상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 고객들한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SMS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비용이 아마 17원에서 2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인 원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앱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남 앱을 많이 깐 다음에 그들한테 푸시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 앱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다 뿌리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는 원남이 하면 또 옆에 아보키도 할 거고 뭐 스타일란다도 할 건데 그 앱을 다 어떻게 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했죠. 위패스로 공동 정리를 해서 입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위패스에서 푸시 메시지를 알려주겠다. 그 비용은 너네가 원래 하던 것보다 뭐 반에서 3분의 1 가격이다. 그 대신에 나중에 다른 상점에 가고 있는 고객들한테도 우리가 푸시를 알려주겠다. 그건 되게 비싸다. 근데 그 대신에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죠. 저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일종의 그 카톡 플러스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항상 제가 갈림길에 있었던 거는 집중과 그 다음에 새로운 피버팅이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건 다 나중에 얘기죠. 잘 되면은 그때 피버팅 했으니까 잘 된 거다 그럴 거고 안 되면은 집중하지 않아서 안 된 거다 이런 결말이 나겠죠. 근데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제 대부분의 멤버들은 현재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저는 이제 계속 언제라도 피버팅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 그래서 좋은 멤버가 될 만한 사람들은 또 계속 다니면서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내부 멤버들은 하는 일들이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팀들을 저희랑 같이 할 수 있기도 하고 혹은 저희랑 이제 인턴으로도 같이 일을 이제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안 됐는데 네. 제가 너무 숨가쁘게 말을 해가지고 얘기가 좀 빨리 끝났네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졸리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서비스 단위가 리콜에서 상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단위가 리콜에서 상관이 광고들이 들어가서 네. 광고도 ROI 많이 주고 효율 측정하는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적립 모델의 ROI는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면 그 상점의 매출은 항상 시즈널리티가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작년 9월에는 매출이 얼마였는데 올해 3월에는 얼마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 서비스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측정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지금 3엔탐스 인하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랑 이제 거의 딱 이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작년 3월에 이제 적립하고 있는 수량과 저희 두 가지가 있어요. 적립 수량과 그 다음에 실제 QR코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상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의 그러니까 그 판매 수량이 저희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 판매 수량과 현재 판매 수량을 비교해 보면 위패스를 시행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ROI를 측정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오래된 매장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못 받고 상품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 상품을 산 고객은 다시 여기 올 거예요. 라고 이제 나온 거죠. 네. 관심이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에 연결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사실은 원래는 중개몰에서 많이 주막하시나 고점하고 연결해서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회원 등록한 사람들보다 중개몰에서 회원 등록한 사람들이 더 많고 아까 말씀하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좀 많은 사이트들만 좀 리핏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랑 제일 먼저 하기로 한 데는 회수가 좀 많은 데죠. 많은 데라는 게 소호 쇼핑몰이라고 분류되는 데 중에 많은 데죠. 아까 말씀드린 원단, 아보키, 스타일란다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고객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들 고객의 로열티가 되게 중요해서 이들이 이제 원래 고민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 5,000원 할인권 이런 거를 많이 뿌리고 싶어요. 근데 뿌릴 명분이 없어요. 이걸 만약에 그냥 모두에게 뿌려버리면 가격 다운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곳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면 그들은 다시 와서 이제 매출을 입혀주니까 좋아하는데, 그래서 첫째로 이제 저희가 그들하고 대화가 됐던 거는 공동적립이라는 그 대가로서 우리가 너네한테 10,000원 할인권 줄게 라는 명분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되게 좋아했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중개 쇼핑몰들하고는 또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스토어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몇만 개씩 만들어지고 몇만 개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경쟁 안에서 저희가 도구로서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쿠폰 찍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자주 가는 가게에서 내가 열정을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비스 받는다는 느낌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포터에 지금 내가 무엇을 구매했는지가 다 저장이 되고 그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알고 나니까 되게 개인정보가 나가는 것 같고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딱 억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선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색깔은 UPS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UPS 색깔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려고는 안 하고요. 예를 들면은 UPS의 타멘탐스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타멘탐스의 적립 카드를 UPS 안에 그냥 담아있다 정도로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 소리 무슨 소리냐면, 타멘탐스 적립 카드고 여기서 내가 적립하고 있는 기록은 타멘탐스는 알 거야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UPS가 그 기록을 안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타멘탐스가 이 기록을 가지고서 적절한 그들한테 이제 그 광고를 할 거야 정도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저희가 완전히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구매 기록을 누군가가 이용을 하고 있어라고. 근데 이것의 극단에는 이 구매 기록을 팔아가지고 다른 기업한테 제공하는 정도로 가는 극단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을 건데, 저희는 중간 정도에서 이 서비스의 문화로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모든 이 온라인 서비스나 아니면 뭐 검색 서비스나 모두가 그런 이제 고객의 구매 성향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적절한 오퍼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소금학과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점주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점주한테 피드백을 주는 방법 말고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뭔가 팔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하고요.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이런 물건이 몇 시에 어떻게 잘 팔린다 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쏴준다든가 이런 것일 텐데, 그 부분만 이제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 하면 되게 조금 데이터가 좀 아까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많은 부분에서 분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 한 개와, 두 번째는 이제 QR코드 같은 걸로 인식하는 그런 스티커가 제가 이미 한 3년 전에 이제 저도 아는 친구가 이제 그걸 특허를 비슷한 거를 받았는데, 그런 특허 문제나 그 다음에 대기업이 따라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첫 번째 분이 데이터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는 항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품을 제일 잘 팔아주는 회사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상점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의 리포트를 받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포트는 간단한 리포트는 있죠. 뭐 지금 적립률이 얼마나 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이런 정도는 보여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만약에 우리 상점이 이번에 새로 나온 뭐 콜라를 새로 만들었는데 얘는 좀 단맛이 좀 덜하고 그 대신에 뭐 탄산이 좀 많아졌어. 그리고 뭐 레몬 향이 나. 그럼 이 상품을
뭐 100개를 팔고 싶어. 그러면 저희가 고객을 잘 분석해서 고객의 성향들을 주는 게 아니라 그 100명을 타겟팅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계속 그 조율을 해나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부분 블랙박스화 시키고 저희가 그 타겟팅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그 블랙박스 안에서 되게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뭐냐? 어떤 고객한테 뭘 팔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상품을 누구한테 팔면 좋을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김민규 교수님도 그렇지만은 서울 카이스트에도 한 2분, 그다음 서울대의 연구실도 그래서 저희 그 적립 데이터의 API를 열어드렸어요. 아직은 한 연구실에서 먼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객의 이름 같은 그 정보들이 지워져 있지만은 고객을 숫자로 구분할 수 있고 그들이 뭘 먹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들한테 준 이제 문제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딱 내주면 어떤 상품을 팔면 좋을지, 상품을 딱 내주면 어떤 고객을 팔면 좋을지 순서를 매길 수 있느냐, 이제 이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허는 사실 그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 특허나 아니면 대기업과의 경쟁,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자기가 페이스북 특허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조금만 쓰면 필 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저는 특허는 항상 방어적으로만 쓰지 공격적으로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허가 있다면 사실 저희가 QR코드를 하는 거는 적립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적립의 수단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일들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이제 피해나갈 기회를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격을 받은 일이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질문 중에 이걸 아예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그 적립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네. 아마 저도 누군가 지인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인과 그 지인이 같은 지인. 하여간 잘 아시면 저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공격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 당하면 그때 다시 풀어나가야 돼요. 제가 항상 믿는 건 뭐냐,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내 주변에서 안 하고 있어도 분명히 브라질에서 누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좀 어리고 아니면 처음 시작하셨을수록 자기 아이디어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근데 핵심은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아이디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저희 것도 누군가는 특허도 가지고 있을 거고 뭘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그때 닥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대기업은 저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재밌는데 이거 만약에 대기업이 하면 어떡할 거냐, 네이버가 하면 어떡할 거냐, 아니면 삼성이 하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이제 제가 답을 잘 못했죠. 그래서 글적이면서 빨리 해야죠 이랬는데, 언젠가 제가 책에서 본 말인데 미국에서 아마 게임 회사를 하는 어떤 CEO인 것 같아요.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을 누가 나한테 했는데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다. 항상 역사가 대기업을 작은 회사가 이겼고 항상 또 작은 회사가 이겨왔는데 왜 대기업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대기업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지금 유패스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2년 동안 굉장히 골머리를 쌓고 있는 20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SKT에서 이걸 해도요, 저희만큼 골머리를 쌓으면서 변화할 수 있는 20명이 이것만 진짜 온 열정을 갖추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1년 지나면 이사님이 바뀌어요. 그러면 또 딴 거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경쟁으로는 저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고객 데이터 분석 쪽에 약간 질문이 있는데, 네. 위패스로 본 이제 고객 데이터들을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점주에게 그것들을 이제 제공해 준다고 하셨는데, 네. 분명히 이제 우선 이제 뭐를 샀고 뭐를 이제 뭐 같이 구매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고 이제 뭐 이제 같이 공동 구매라는 게 컨셉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코멘트 같은 거 보여주셨다시피 페어 네트워크의 구성도 좀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분석 마케팅 쪽에서 그런 소셜 네트워크적인 측면을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저희의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요. 사실은 김민기 교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혹시 관계가 되시나요? 저는 박주영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그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점에 대해서 누가 먼저 온 고객이고 그러니까 누가 데려온 고객이고 이것도 알 수 있고 대화의 빈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교수님들을 만나면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우선은 스테이지가 지금은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보면 비전으로만 있습니다. 향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저희 교수님이 네트워크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네. 저희 연구실이랑 같이 호흡을 박정 교수님 네. 소개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들 더 많으시면 저쪽에 피자 파티 하면서 같이 또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사님께